자, 이번에는 박벽 압력 용기의 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thin wall라고 해서 얇은 벽면을 가지고 있는 용기들을 압력 용기라고 하는 것은 pressure vessel이라는 뜻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산소통 같은 거, 내부에 압력 매체를 채울 수 있는 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런 LNG나 이런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을 얇은 벽을 가지고 있는 압력 용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벽을 가진 압력 용기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용기를 설계할 때 이 표면에 나타나는 이러한 응력들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설계상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실린더 형태와 이런 구로 만들어져 있는 구형 형태 두 가지가 대표적인 형상을 갖는 압력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내부에 게이지 압력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압력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을 부과하게 되면 이 표면, 이런 부분을 표면을 떼서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표면을 떼서 보면 표면에서는 내부에서는 프레셔 압력이 있는 거고, 그럼 표면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들의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안에 내부의 힘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접선 방향으로 힘들을 받게 돼서 이 표면에는 다음과 같은 평면 응력 상태,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의 응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응력의 변환 부분에서 충분히 다룰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플랜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실린더 형태, 두 번째 이런 구형에 대해서 표면에 걸리고 있는 응력 상태들을 이 내부에 걸리는 대기압이 아닌 그 이상이 되는 게이지 압력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실린더 형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린더 형태에서는 내경까지 내부까지 경을 말하면 내부까지의 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벽 두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내부까지의 압력 매체가 존재하고 있는 부위까지의 내경이 R이 되고, 그 다음에 벽의 두께가 T인 원통형 압력 용기에서 우리가 내부에 압을 받게 되면 표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는 방향 중에서 재료의 길이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종방향 응력이라 그러고, 그를 보통 시그마 2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또는 시그마 L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longitudinal stress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압력 중에서 이 원주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늘어나는 응력을, 결국 이제 원주 방향의 응력을 우리가 후프 방향이기 때문에 후프 스트레스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은 보통은 시그마 H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그마 H 또는 시그마 L을 많이 쓰게 되는데, H가 되면 후프 스트레스, 그 다음에 L로 표시를 하면 종방향이 되는 롱지투디널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표면에 걸리는 응력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린더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봅니다.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물체도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나머지 부분을 제거를 하고 남는 부분만 다음같이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압력 매체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여기서 걸리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면적에 압력이 걸리게 되고요. 이 압력에다가
이 델타 A를 곱하면 여기서 보면 G축의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G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결국에는 P 곱하기 dA인데 dA라고 하는 것은 길이 방향이 dx, 그 다음에 내부에 걸려있는 내부 치수가 2R이 되니까 이쪽 때문에 걸리는 힘은 요 P 곱하기 면적으로는 델타 X 곱하기 높이가 되는 2R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G축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력을 결과적으로는 이 내부의 파이프 이 원형 압력 용기의 실제 재료면에서 응력으로 주어지는 힘과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면은 길게 보면 이게 델타 X가 되고 이 부분이 두께 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델타 A는 델타 X 곱하기 T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내부에 압력이 있으면 이 구 전체가 실린더 전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쪽에 이 반쪽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압력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는 응력이 작용을 해야지만 늘어나고 있고, 그때 응력이 한두 개 이상이 되면 이렇게 터지게 되겠죠.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잘라내고 나면 내부에 시그마 1 곱하기 델타 A의 힘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G축 방향으로 평형식을 만들어 보면 이쪽 방향 시그마 1의 dA라고 하는 것은 델타 X 곱하기 T, 델타 X 곱하기 T가 되고, 이게 위아래 두 개가 있으니까 2배의 T 곱하기 델타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G축 방향으로는 힘이 되고, 내부의 압력 매체가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G쪽으로 미는 힘은 여기서 계산을 했듯이 P 곱하기 2R 곱하기 델타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델타 X와 2를 지우고 나면 시그마 1은 T분의 PR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린더에서 이 원주 방향으로 걸리고 있는 응력은 T분의 P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후프 스트레스는 T분의 PR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 방향 쪽 말고 재료의 종방향 쪽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실린더에서 실린더 이쪽 단면을 자르고 나타난 면을 보면 내부에 재료가 들어가 있고 내부에 압력이 걸려 있고, 이 부분이 재료의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면에서 시그마 2 방향으로 델타 A만큼 힘이 걸리게 되고, 이쪽 반대쪽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압력 때문에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될, 여기가 막혀 있다라고 이 막힌 부분에 전체 힘이 걸리겠죠. 이 뒷부분을 한쪽 내부를 보면 이 면적만큼의 힘을 줘서 X축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이 재료가 플러스 X축으로 힘을 받아서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쪽 방향의 힘을 평형해서 0이라고 놓으면, 합을 0이라고 놓으면 내부에 걸리는 이 압력에다가 델타 A를 곱한 값은 이 내측 원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P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 원주면에 실제 재료에 걸리는 부분이 되니까 재료면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면, 여기서 원주 길이가 2파이 R이 되고, 이 원주 길이가 2파이 R이 되고 대략적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두께가 T가 되니까 T 곱하기 원주 길이를 한 게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RT가 플러스 X축 방향의 힘이 되고, 여기는 안쪽 내측면에 걸리는 P 곱하기 DA가 파이 R 제곱으로 해서 P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2는 여기서 보면 시그마 2는 2파이 RT 분의 P의 파이 R 제곱이 되니까 없어지고 나서 2T 분의 PR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L이 되고요. 조금 전에 구한 시그마 H는 T분의 PR이 되고, 재료의 종방향으로 걸리는 응력은 2T분의 PR이 됩니다. 결국 이 시그마 H 값의 절반, 후프 방향 응력의 절반이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L은 2분의 시그마 H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후프 방향의 스트레스는 T분의 PR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으로 꼭 외워둬야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외우기가 힘들면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면 지금 재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표면에 이렇게 응력이 걸린다고 하면 내부에 압력 P가 있고 내경이 R, 두께가 T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방향으로 걸리는 응력이 T분의 PR의 절반, 이게 지금 시그마 L이 되겠죠. 이게 시그마 L이 되고, 그 다음에 후프 방향으로 걸리는 게 시그마 H는 T분의 PR이 돼서 이쪽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후프 스트레스가 이 롱지튜디널 스트레스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시그마 H가 시그마 L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부분은 되게 좀 thick wall, 두꺼운 관에서도 계산상으로는 비슷하게 쓸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식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어느 쪽이 더 크냐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총이 있습니다. 총에서 내부에 이렇게 총을 방아쇠로 쐈을 때 내부에 압력이 걸리게 되고 총알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다라고 하면 이 전체가 막혀 있고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실린더 형태의 압력 용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총이 파괴가 될 때 보면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총들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파괴되는 것처럼 많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만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여지지만 이런 형태의 그림은 이 응력에 대한 형태로 봐서는 옳은 해가 됩니다. 이쪽 방향이 후프 스트레스가 되고 이쪽 방향이 롱지튜디널 스트레스가 되는데, 만약 이게 더 크다라고 하면 총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후프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원주면의 수직으로 원주면을 따라서 파단들이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갈라서 벌어지는 형태의, 이렇게 되어 있던 게 갈라서 벌어지는 형태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은 T분의 PR, 이 T분의 P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얇은 벽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두꺼운 벽이라고 하면 이 원주면의 이 면적 계산 자체를 내경까지는 R이라 그러고 이 부분을 T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여기서 계산된 이 2파이 RT라고 하는 거는 내경의 내측 원주에다가 두께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두께가 얇을 때는 값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두께가 두껍게 되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가운데 있는 중립면, 가운데 있는 중간면을 따라서 원주 길이를 구해서 이 값으로 두께 T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잘라서 폈을 때 이런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원주면 길이는 R 더하기 여기서 있는 R 더하기 2분의 1T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RM이라고 쓰고 이거에 따라서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금 미니니까 평균 반지름이 되겠죠. 평균 반지름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2에다가 R 플러스 2분의 1T 곱하기 2파이 곱하기 두께 T가 면적이 되고, 이 값이 결과적으로는 P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2파이 T에 R 플러스 2분의 1T 에다가 그 다음에 P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없어지고 R 제곱을 R 하나를 나누어 주면 PR이 되고 2T에 1 더하기 2R분의 T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위쪽에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을 때는
t가 굉장히 r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값을 0으로 만들어 놓은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t가 r보다 굉장히 작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런 값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식은 여기서 유도됐듯이 이쪽 롱지튜디널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은 보통 기계 설계 같은 데 재료 쪽에서는 얇은 벽으로 많이 가정해서 쓰고, 기계 설계 같은 데서는 이 식들을 많이 포함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식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측 반경이 됩니다. 실제로 재료가 안에 내부에 압력이 걸리는, 내부에 유체가 걸리는 반경이 되겠습니다. 내부의 유체를 포함하고 있는 반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부 R이 되고, 우리가 보통은 실제로는 외경이 많이 주어지고 두께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경까지가 많이 주어지고 내경이 이렇게 주어지고 두께가 있으면 이 관계 보면 외경은 내경 더하기 두께 t가 되는데, 내측 반경 더하기, 보통 이 값과 이 값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꼭 구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할 때 내측 압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로 R을 항상 내측면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실린더에 대한 부분이고, 자, 실린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두 번째 이제 구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역시 구에서도 내경을 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밑에 내측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입니다. R이고 벽의 두께가 T이면서 압력의 내부의 게이지 압력 P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실린더에서 뒤쪽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막혀 있는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양쪽 굴을 붙여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벌어지는 응력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실린더로 봐서는 구형, 이 종방향의 응격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가 되어 있으면 이 구가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갈라진 형태로 이쪽 면 부분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시그마1, 시그마1, 시그마2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값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도 다 동일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구면을 잘랐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P 곱하기 DA는 역시 이게 R이니까 이 부분은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2파이 R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2는 2파이 R T분의 파이 R 제곱이 되어서 이게 없어지고 R 없어지고 나면 여기 P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되면 시그마는 2t분의 BR로 돼서 직전에 있던 실린더에서의 시그마 L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실린더에서는 이쪽이 2t분의 BR이었고 이쪽이 t분의 BR이었죠. 그래서 실린더에서는 같은 압력을 실린더와 구를 같이 쓴다라고 하면, 같은 압력에 같은 두께의 재료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후프 방향의 스트레스가 다른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구보다는 실린더의 후프 방향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실린더의 종방향 부분의 응력하고 구의 응력하고 표면 응력이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 역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역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이 후프 방향이고 t분의 PR이 되고, 이쪽이 시그마 L이 돼서 롱지튜디널이 돼서 2t분의 BR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다른 전단 응력은 전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주응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응력 상태가 되니까 이 상태 그대로
지금 모어서클 위에 올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이 상태는 인장응력인 상태고요. 그러니까 시그마 축이 되고 타워 축이 되면 여기에 값이 더 작으니까 시그마 L이 있고, 이 값하고 같은 크기에, 이게 같은 크기에 시그마 H가 있게 됩니다. 이 값이 시그마 L 곱하기 2배의 값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두 상태가 중력 상태니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모아서클이. 그래서 지금 이 두 상태를 기준으로 지금 보면 이 점이 x가 되고 이 점이 y가 돼서 이게 x가 되고 이게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쪽을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서 실린더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세타만큼 틀어진 면에서의 응력을 구하고 싶으면 재료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쪽 방향의 수직 응력의 변화를 보면 되니까, 이쪽에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 돌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2세타만큼 돌리면 되고, 이 값과 이 값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이 R이 되는데, 여기 있는 R은 뭐냐 하면 시그마 H 마이너스 시그마 L의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이 값은 뭐냐 하면 시그마 H가 이거고, 시그마 L이 2t분의 PR이니까 PR에 T를 빼고 나면 1 마이너스 2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2분의 4t분의 PR이 되겠죠. 항상 R은 4t분의 PR이 되고, 그래서 2세타만큼 돌아갔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수직 응력 값은 시그마의 평균값은 뭐냐면 t분의 PR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1, 이게 시그마 H고 이게 시그마 L이죠. 그거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이 되니까 4t분의 3 PR이 될 거고, 그래서 변화된 시그마 X, H가 수직 응력이 돌아간 거. 지금은 이게 이쪽 면이 X면이 2점이 되니까 이렇게 돌아온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 방향을 X로 놓고 이쪽을 지금 X'으로 본 거니까, X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쪽을 X라고 놓고 보면 이 값이 X가 되는 거죠. 시그마 L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값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돌아온 값이 됩니다. 2세타만큼. 그러면 시그마 X의 프라임, 시그마 X의 시그마 L의 프라임, 길이 방향 종방향으로의 변화량의 크기는 시그마 평균 값에다가 빼기 R의 코사인 값 2세타만큼 바뀌게 되고, 타워 X라고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L로 쓰고, 그렇게 되면 이쪽 면에는 전단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단 응력이 시그마 L 쪽에 전단 응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값은 R에다가 사인 2세타에 뭐가 여기에 마이너스 아래쪽에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는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아래쪽에 카운터 쪽에 있으니까 얘는 아래쪽 카운터에 있으니까 카운터 클락와이즈가 되는 반시계 방향의 전단 응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 기준으로 보면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이쪽 방향으로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R에 이 사인 2세타만큼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실린더에 걸리는 지금 현재의 실린더에 걸리는 모아서클이 될 거고, 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 위에는 같이 보면 크기로 보면 시그마2가 걸리겠죠. 여기에서 보면 시그마2고,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여기에서 걸렸던 시그마 L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두 상태들은 지금 시그마 값으로 보면, 시그마 모아서클 상으로 보면 지금 이쪽 값도 시그마2고 이쪽 값도 시그마2, 제로입니다. 그래서 한 점이 됩니다. 이 경우는 9에서는
9에서는 한 점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돌려서 보더라도 이렇게 보더라도 당연히 모든 면 위에서 다 동일한 모양을 갖게 되니까 모든 면에서 전부 다 시그마 2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더라도 똑같이 시그마 2 값으로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9 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돌려서 잘라서 보더라도 항상 시그마 2의 값을 가지는 모아서클 상으로는 한 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9라고 하는 거는.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모아서클 상으로 보면 두 점이 있긴 한데, 주응력상에 두 점이 있긴 한데 0이고 같은 거리상의 원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 정도는 좀 살펴두고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14.4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압축 공기 탱크가 이렇게 8피트 길이의 외경 30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부분은 막힌 부분은 구형으로 되어 있고 내측은 실린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통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로, 헬릭스 형태로 이렇게 쭉쭉 긴 판을 기다랗게 되어 있는 판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종이에 감듯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감은 다음에 이렇게 차례대로 용접을 쭉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실린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용접된 각도가 수직면에서부터 용접된 각도가 지금 25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판의 두께는, 이 강판의 두께 T는 8분의 3인치고 그 다음에 캡 부분의 두께는 지금 보면 16분의 5인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에 걸리는 압이 180 psi라고 되어 있을 때 구하는 것이 구형 캡 이쪽 부분의 수직응력, 그리고 나선형 용접된 부분의 용접부의 응력을, 물론 수직응력과 그 다음에 전단응력을 모두 다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상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9 부분은 원이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태로 이렇게 보면 30이니까 15인치가 되고, 두께가 5와 6분의 1인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R 보면 내측 R이라고 하는 것은 외측 15 빼기 16분의 5인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4.688인치가 내부 내측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압력 용기에서는 실제로 압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의 공간에 대한 반경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값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15를 R로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형 캡에서의 수직 응력은 여기 보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똑같이 2T분의 PR로 동일하기 때문에 P가 180 PSI가 되고 R이 14.688인치. PSI라고 하는 거는 파운드 포스 퍼 인치의 제곱이 되니까 이게 되고 2배 곱하기 T는 지금 보면 여기에 T가 되니까 5 나누기 16인치가 됩니다. 당연히 이거 지워지고 PSI가 압력 단위가 그대로 똑같이 쓰여지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할 때는 180 곱하기 14.688 나누기 5 나누기 16으로 해서 넣어주면 보면 4230 psi 또는 4.23 ks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번 나선형 부분의 용접이니까 B에서는 일단 실린더에서 응력값을 구해야 됩니다. 실린더에서는 지금 이대로 보면
이쪽이 시그마 h가 되고 이쪽이 시그마 l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시그마 지금 두께가 다르니까 어차피 다시 구해야 되겠네요. 두께 부분에 보면 실린더 부분만 이렇게 그려보면 외경은 30이니까 내측까지는 15가 되고 두께 t는 에서는 3 나누기 8인치가 됩니다. 그래서 R로 보면, 그래서 R은 15 마이너스 3분의 8 인치가 되겠죠. 15 마이너스 3 나누기 8 하면 14.625 인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그마 L은 2T분의 PR이 되니까 내측에 걸리는 P는 동일하게 180 psi 이고 곱하기 R은 14.625 인치 나누기 2 곱하기 3 나누기 8 인치를 계산을 하게 되면 3510 psi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80 곱하기 14.625 나누기 3 나누기 8 하면 되니까 3510에서 또는 3.51 ksi가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h는 똑같이 보면 이 값이 시그마 l의 2배가 되니까 7020 psi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값을 써보면 책에 있는 대로 다음같이 시그마1은 이게 시그마 h가 되고 이 값은 시그마 l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용접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직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25도만큼 틀어져서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쪽 면이 되니까 일단 이것을 그려놓고 나서 이 용접면 상으로 보면 이쪽 방향이 수직 응력이고 이쪽 방향이 우리가 전단 응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각도, 지금 결국 B로 되어 있는 종방향의 길이 방향의 응력에서 지금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25도를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시그마1과 시그마2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0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A가 0이고 지금 B점과 A점이 있으면 이쪽 3512 B점, 이게 롱지튜디널 방향, 그 다음에 A점이 후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응력 상태는 이 라인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라인과 동일하고 평균 응력을 구할 수가 있고 최대가 지금 702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소값이 3510이 되고, 우리가 용접부에서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지금 반시계 방향 25도를 돌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을 모어서 걸면에서는 50도를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B점이 X'이 되니까 이 B점이 여기는 X'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직 응력 값이 웰딩 면에서의 수직 응력이 되는 거고, 이때 전단 응력 값이 웰딩 면에서의 전단 응력 값이 됩니다. 근데 다만 전단 응력이 지금 마이너스로 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도록 전단 응력이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도록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지금 R은 이 값 전체의 절반이 되니까 1755가 되고, 그러니까 시그마 W는 시그마 평균 값에다가 마이너스 R의 코사인 세타 1750, 그러니까 R의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평균 값이 5265고 마이너스에 1755 곱하기 코사인 50도 라고 해주면 이 값이 4140 psi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인장값이니까 여기 인장으로 표시를 해주고,
전다 여기 나타나는 전다 능력 값은 R의 사인 값 되니까 R의 사인 2세타가 되면 됩니다. 지금 크기로만 보면 부호로는 실제로 마이너스 때가 있을 거고, 그래서 1755 곱하기 사인 50도가 될 것이고, 이 값은 1344 psi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만 해보면 1755 곱하기 사인 50도 하면 134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14.4번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딩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런 실린더나 구형 실린더 용기들은 이렇게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보면 긴 판을 강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용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용접 각도에 따라서 용접면에서 그러면 전다 능력과 수직 응력들이 보통 용접면 주위에서 파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형 실린더에서는 용접면을 기준으로 해서 응력들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14.53번 문제입니다. 스피리칼 프레셔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구라는 뜻이고 구형이라는 것이고, 지금 외부 외경이 다이아미터가 3m고 월 thickness가 두께 t가 지금 12mm입니다. 그랬을 때 이 스틸의 허용 응력이 80MPa이고 탄성 계수가 200, 포화성비가 0.29일 때 여기에서 쓸 수 있는 허용 가능한 게이지 프레셔를 구하고, 그리고 베셀의 다이아미터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에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내부 반경 R을 구해야 되니까 R은 지금 전체 2분의 1 곱하기 3m니까 3000mm 빼기 요게 지금 요게 1500인 거예요. 3 빼기 12mm가 됩니다. 그래서 1488mm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9가 되니까 시그마1과 시그마2 모두가 지금 우리가 이 허용응력으로 주어져 있는 80MPa, 이게 지금 허용응력이죠. 허용응력 주어진 80MPa이 되도록 설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이지 랭스 같은 경우에, 게이지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시그마1과 시그마2가 전부 다 2t분의 PR이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 P 곱하기 R은 1488mm, 그 다음에 2 곱하기 12mm가 값이 지금 80MPa이 되면 되니까 이건 지금 단위들이 그대로 지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80MPa 곱하기 2 곱하기 12 나누기 1488 하면 1.29MPa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부에 쓸 수 있는 최대 압력은 1.29MPa이고, 그럼 0.1MPa이 1기압이니까 13기압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이아미터 쪽의 증가량이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값은 입실론 1을 구하게 되는 값입니다. 입실론 1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양쪽으로 지금 이쪽 작용을 하게 되니까 시그마1, 시그마2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쪽 방향에, 이 원주 쪽 방향에 늘어나는 입실론 1을 생각해 보면 시그마1 때문에 탄성 계수만큼 늘어나게 되고, 시그마2가 늘어나니까 시그마1 쪽은 다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거는 포화송비의 시그마2의 탄성 계수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입실론 1은 결과적으로 이 값을 보면 시그마1과 시그마2가 똑같으니까 1 마이너스, 여기서 1 마이너스 누가 될 거고,
이 값은 지금 보면 1-0.29 나누기 탄성계수가 200GPa 곱하기 걸리는 응력이 지금 80MPa 됩니다. 그러면 지워주고 10의 3승이 되니까 그대로 표시를 해주면 1-0.29 나누기 200의 세제곱 곱하기 80 하면 2.84니까 엔진으로 바꾸면 284 마이크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284 마이크로미터 284 마이크로미터만큼 변형률이 생길 거고, 다시 확인해 볼까요? 0.29 200에 10의 3승 8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D를 표시를 해주면 따라서 델타 D 직경 방향으로 얼마만큼 늘어나냐라고 하는 것은 D의 입실론, 실제 이 원주에다가 이 지름의 직경에다가 이쪽 방향이 입실론 1이 되니까 늘어나는 것을 곱해주면 3000mm 곱하기 284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 3000을 해주면 0.852mm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미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53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4.5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최대 인터널 프레셔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실린더리컬 탱크 외경이 지금 보면은 1.75m이고, 그 다음에 월 thickness는 16mm일 때, 그 다음에 그리고 최대 극한 수직 응력 값이 450MPa이고 factor of safety가 5가 됐을 때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계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허용 응력을 구하면 되니까, 허용 응력은 이게 수직이니까 허용 응력은 UTS 값에, 그 다음에 텐살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극한 응력 값에다가 안전계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5에 450MPa이 되니까 이 값은 90MPa이 될 거고, 여기서 있는 지금 실린드리칼 탱크가 되니까 실린드리칼 탱크의 최대 응력 값은 결과적으로는 후프 스트레스가 되고 T분의 PR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값이 같으면 되니까, 그리고 P 곱하기 R은 여기서 보면 이 값이 R이 되니까, 따라서 R은 1.75 결국 1750 나누기 2에다가 빼기 16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구해보면 1750 나누기 2 빼기 16mm 해주면 859mm가 되고, 이 859mm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859mm의 T 값이 지금 여기 보면 16mm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90MPa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되니까, 지우고 나면 따라서 P는 90 곱하기 16 나누기 859 이래서 1.676 MPa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내경 부분이 되니까요. 그 다음은 14.6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나선형으로 용접이 되어 있고, 지금 베타 값이 지금 30도이고 컴프레스드 에어 탱크가 주어져 있는데, 두께에서 두께 T가 보면 6mm이고, 그 다음에 헬릭스로 웰딩이 되어 있고, 허용 응력이 75, 용접부의 허용 응력이, 그 중에서 수직 응력이, 웰드부의 수직 허용 응력이
지금 보면 75 메가파스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줄 수 있는 가장 최대 게이지 프레셔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부 압력 P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실린더에서 당연히 이렇게 보면 시그마 H와 호프 스트레스와 시그마 L이 주어져 있고 이게 시그마 L이 되고 이게 시그마 H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R을 구해보면 500이 되니까 2분의 500mm 빼기 6mm 그래서 250에 244mm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그마 1이라고 하는 시그마 H는 T분의 PR이 되고 시그마 L은 2T분의 PR이 되는데 이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보면 여기와 여기를 지나게 되겠죠. 두 개의 값으로 지금 이렇게 돼서 1이 되고 시그마 H가 되고 시그마 L이 될 겁니다. 그래서 2T분의 PR이 되고 여기는 T분의 PR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 거리 R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것은 T분의 PR 마이너스 2T분의 PR의 2분의 1 값이 되겠죠. 아니 이렇게 보면 2분의 1이니까 4T분의 PR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각도가 30도가 틀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30도가 틀어져 있을 때 이 모양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쪽 방향이 수직응력이 걸리고 이쪽 방향이 수직응력이 걸리고 여기에서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용접면에서 수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값은 뭐냐 하면 이 시그마 H를 이쪽 방향으로 30도를 돌렸을 때 그러니까 즉 시계 방향으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30도를 돌렸을 때 여기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지금 시그마 H를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보면 60도를 돌렸을 때 이렇게 60도를 돌렸을 때 시그마 H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전단면은 이거하고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60도를 돌렸을 때 지금 보면 여기서 걸리는 이 값이 아닌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시그마 H가 있는데 시그마 H를 30도를 이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 지금 전단 이 용접면에서는 이쪽 방향의 수직응력이 지금 구해져야 되니까 30도를 돌렸을 때 반대쪽 시그마 L이 주어지고 있는 응력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L은 여기서 보면 이 점이 이렇게 60도 반대쪽이네. 이쪽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니까 지금 반시계 방향이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60도 돌렸을 때 이 점이 시그마 H'이 되고 이 점이 시그마 L'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그마 H 이거 시그마 H'이고 이게 L'이 되니까 이 L'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L' 값은 여기 보면 시그마의 평균 응력에다가 지금 이 값이니까 이게 60도고 마이너스의 R의 코사인 60도 값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75 메가파스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그마 평균 값은 지금 보면 시그마 평균 값은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평균 값은 2분의 1의 T분의 PR 더하기 2T분의 PR이 되고 마이너스의 R은 PR 곱하기 4T에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니까 75 이게 75 메가파스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R과 T를 같은 지수 값으로 쓰면 이 P 값이 그대로 메가파스칼이 될 거니까 앞쪽 이 부분은 2분의 3, 4분의 3 곱하기 T분의 PR 마이너스 8분의 T분의 PR이 되니까 이 값은
8분의 5 PR T가 되고 이게 75 메가파스칼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P는 계산을 해보면 75 곱하기 8 나누기 5 나누기 R 값이니까 R이 아까 244 곱하기 T는 여기서 보면 두께가 6이었죠. 6 하게 되면 2.9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P가 주어지고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 각도만 주고 쓸 수 있는 내부의 최대 허용 압력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모어 서클 상에서 이 원이 움직이는 값을 미리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 형태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절반이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니까, 그리고 항상 시그마1과 시그마2 즉 후프 스트레스하고 롱지튜디널 스트레스 자체가 주응력면에 존재를 하게 되니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H를 반시계로 30도로 돌린 다음에 반대쪽을 읽은 값이 되고요. 또 다르게 쉽게 보면 이 밑에 아래쪽 이 값을 기준으로 보면 시그마 L이 있던 부분이 이렇게 해서 30도가 돌아간 게 되니까 시그마 L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냐 하면 이쪽 방향 반시계 방향 30도, 그래서 시그마 L이 반시계 방향으로 60도를 돌아간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14.67번 문제는 다음 같은 탱크에 이런 지금 이 옆쪽으로 빠져나와서 힘, 즉 토션과 힘을 같이 주는 하중이 걸렸을 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컴프레스드 에어 탱크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내부에는 지금 1.2 메가파스칼, 내부의 P는 1.2 메가파스칼이 걸려 있고, 그리고 내측 직경은 450mm, 즉 이렇게 보면 두께가 있고 내측 직경이 450이니까 반경은 225mm가 되겠습니다. 내측은 225에 두께가 6mm, 이게 6mm가 되니까 외측 반경은 231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써보면 내측 반경은 225mm, 그 다음에 외측 반경은 231mm가 되고, 그 다음에 두께 T는 6mm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측의 하중, 내측의 압력 1.2 메가파스칼이고, 이랬을 때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 하고 맥시멈 인플레인 슈어링 스트레스의 포인트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 B가 6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측에 의해서 있는 압력 때문에 A점을 이렇게 놓고 보면 A점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시그마 L이 걸리고 이쪽 후프 방향으로 시그마 H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전단력 때문에 이 자체에 또 다른 하중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내측에 걸리는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H가 결국 2배의 시그마 L이 될 거고, 왜냐하면 후프 방향이 2배가 더 크니까 이 값이 T분의 PR이 됩니다. 그랬을 때 P는 1.2 메가파스칼이 되고, R은 내측 반경이 되니까 이게 내측 반경이 되겠죠. 그래서 225mm가 되고 두께 T는 6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1.2 곱하기 125 나누기 6 되면 45 메가파스칼이 후프 방향으로 걸리게 되고, 따라서 시그마 L은 2분의 1의 시그마 H가 되니까 이 값은 22.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그마 H는 시그마 H 이쪽 방향으로는 45 메가파스칼이 걸리고 여기에서는 22.5 메가파스칼이 일단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편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A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렇게 보면 이게 A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A가 밑에 쪽 이쪽에 A가 있고 위쪽이 B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보면 그랬을 때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L이 지금 22.5 메가파스칼이 걸리고 이쪽 방향으로는 시그마 H가 45 메가파스칼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건 내부의 압력 P에 의한 것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지금 이 5kN이 A점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 5kN을 옮겨가면 됩니다. 이 D점에 걸리는 거를 A점에 걸린다라고 전단력으로 5kN을 쓰게 되면 A점 기준으로 보면 D점에서 걸린 게 이러한 토크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크가 발생하고 이 토크는 5kN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500mm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2500kN mm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 D점을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A점에는 5kN을 누르면서 토크로 2500Nm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A점으로 가져가 보면 A점으로 가져갔을 때는 이 점의 V값이 5kN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면에서 토크는 2500kNm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른 A점에 누르게 되면 이 점까지는 이렇게 굽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 쪽으로 굽힘 모멘트가 다시 발생하게 될 겁니다. 굽힘 모멘트의 팔은 75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점에서 잘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A점에는 다음과 같이 이 점이 A점이 되고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압력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V가 5kN으로 전단력으로 작용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토크가 지금 2500kNm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중립면을 기준으로 해서 누르니까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지금 보면 모멘트가 5kN 곱하기 750 5kN 곱하기 750 5 곱하기 750이니까 3750kNm가 지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A점이라고 하는 데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육각면으로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 L 이쪽 편에 시그마 L이 걸려 있고 이쪽 편에 시그마 H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멘트 때문에는 A점은 잡아 당겨지게 될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추가로 시그마 모멘트 M 때문에 생기는 수직응력이 인장응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토크라고 하는 건 옆면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전단응력이 될 겁니다. 이 전단응력의 크기는 J2 TC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전단력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윗면이니까 Q가 0이 돼서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전단응력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어지긴 했지만 응력 상태로는 영향을 못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잘라냈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 부분은 지금 시그마 M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값은 뭐냐면 I분의 MC로 되는 형태일 거고 여기 위에서 보면 시그마 L이 또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그마 L이 존재하고 옆쪽으로는 시그마 H가 존재하고 뒤쪽 면으로는 똑같이 시그마 M 더하기 시그마 L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두 개가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단응력은 앞쪽 면에서 이 옆쪽 편으로 지금 이렇게 돌리게 되니까 뒤쪽이 붙어 있으면 앞쪽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서 끌어서 돌리는 형태의 전단응력이 발생할 거니까 타우는 토크에 의한 게 J2 TC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전단응력이 작용하니까 이쪽 면도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뒤쪽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 응력은 두 개를 더해주면 되고 후프 방향은 그대로 존재하면 되고 전단 능력은 토크에 의한 전단 능력을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나열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 시그마 m이 추가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쪽 옆면 쪽으로 지금 전단 능력이 작용을 합니다. 수직 응력 빨간색으로 씁시다.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성분들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시그마 m부터 구해보면, 첫 번째 이게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 모멘트에서 발생하는 시그마 m, 즉 I분의 mc를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모멘트 값은 뭐냐면 여기서 구한 3750kN mm가 되고, C 값은 제일 바깥 외경까지 거리가 되니까, 여기서 보면 가장 외경까지 거리가 되니까 R0가 돼서 231mm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는 이 중립면에서 이 값의 I 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 전체 원에서 이 안쪽 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I로 전체 원에서 빼기 I의 작은 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I 값은 4분의 파이에 R5의 외경의 4제곱 빼기 내경의 4제곱이 될 거니까, 이 값을 쓰면 4분의 파이에 외경이 지금 231 4제곱 빼기 225의 4제곱에 밀리미터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쓰면 계산을 해보면 파이 나누기 4 곱하기 괄호 열고 231의 4제곱 빼기 225의 4제곱 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누르면 223.45에 곱하기 10의 6승의 밀리미터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I 값이 구했으니까, 따라서 시그마 m은 보면 223.4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4제곱 에다가 모멘트는 3750 kN 밀리미터 곱하기 C 값은 231 밀리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밀리미터 있고 여기 밀리미터 있고 없어지고 뉴턴 되고 킬로만 남고, 이 값은 뒤에는 메가파스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750 킬로가 있으니까 10의 3승 곱하기 231 나누기 223.45의 6승 되면 3.88 메가파스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토크에 의한 전단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은 j2분의 tc가 되는데, 여기서 토크 t는 여기 있는 2500kN mm가 되고, 이때 c는 똑같이 외경이 되니까 외부 쪽 반지름이 되니까 231이 될 겁니다. 그리고 j 값은 I 값의 2배가 되니까 이 값은 2배 곱하기 223.4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4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타워 값은 2배 곱하기 223.4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의 4제곱 배 위쪽이 2500kN 밀리미터 곱하기 231 밀리미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값을 또 계산기로 눌러보면 2500 세제곱 곱하기 231 나누기 2 나누기 223.45의 6제곱 그러면 1.29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다 더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이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식에서 보면 지금 시그마 m은 3.88 전단 능력 타우는 이대로 보면 1.29
1.29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A가 존재하면 시그마 H 부분은 45 메가파스칼로 존재하고 이 두 개는 더한 값 22.5에다가 3.88을 22.5에다 3.88을 더해줘서 쪽에서 26.38 쪽으로 26.38 메가파스칼 두 개 더하면 26.38이 되고 이쪽 편 또 26.38 이쪽 편으로는 4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달 능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1.29 이쪽으로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니까 메가파스칼로 현재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맥시멈 노멀 스트레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가지고 모아서클 위에다가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지금 x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값을 y 또는 지금 이 값이 45니까 이 값이 h 후프 스트레스 쪽, 이 값을 롱지투디널 스트레스 쪽 라고 표시를 해주면 지금 H쪽은 45, 지금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니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러니까 위쪽 플러스 값이 되고 이 L 값은 26.38, 마이너스 1.29 값이 될 겁니다. 토크로 보면, 타우로 보면. 그래서 시그마 축이 있고 지금 타우 축이 있으면 지금 H라고 하는 것은 여기 45, 1.29 이 점 45, 1.29 1.29가 지금 H로 되어 있는 후프 스트레스 방향이 되고 여기는 26점 가운데 절반이 되겠죠. 26.38 대략 절반은 아니고 좀 하나 값이 더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1.29까지 해서 라인이 그려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모어서클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 지금 보면 평균 능력을 구하면 되니까 시그마 평균 능력은 두 개 합 26.38 더하기 45에 나누기 2가 되니까 이 값은 26.38 더하기 45 나누기 2 35.69가 되고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나누기 2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은 45 마이너스 26.38 나누기 2가 되니까 9.31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이 값이 9.31 이 값이 1.29 그러면 여기는 r은 9.31의 제곱 더하기 1.29의 제곱의 루트가 되니까 9.31의 제곱 더하기 1.29의 제곱 루트의 answer 그러면 9.40 메가파스칼이 R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지금 평균 값이니까 35.69가 되고 R은 9.40이니까 이 맥시멈 값 타우 시그마 맥시멈 값은 35.69 더하기 9.4 됩니다. 그래서 45.4 그러니까 45.3가 됩니다. 그래서 35.69에다가 9.4를 더한 값으로 45.09가 됩니다. 09가 되고 45.1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미니멈을 구하면 35.69 마이너스 9.4가 돼서 무슨 35.69 마이너스 9.4가 되겠죠. 그래서 26.29 메가파스칼이 될 거고 지금 인플레인이 되니까 만약에 이쪽 A점에 하나가 더해서 0이 있으면 인플레인의 맥시멈은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타우 맥시멈의 지금 인플레인의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R 값이 되는 9.40 메가파스칼이 되고, 지금 이쪽 지축 방향으로 시그마 값이 0이 되니까 이 점을 포함을 해서 지금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으로 보면. 그래서 이 값이 전체의 맥시멈 값이 되니까 전체 아우터 플레인을 포함해서 전체의 맥시멈 값은, 그러니까 맥시멈의 절반 45.09의 절반이 돼서 22.05 메가파스칼이 전달 능력의 최대값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B점, 아까 이 문제에서 보면, 이 문제에서 확인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B점에서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B점에서는 나머지 주어져 있는 이 토크는 계속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동일하고 이 시그마 m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B점까지 보면 시그마 m은, B점에서 보면 시그마 m은 지금 보면 모멘트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모멘트 값이 5kN 곱하기 750에 750mm에 곱하기 2배가 모멘트 값이 될 거고, 이때 C 값은 여기에서 보면 똑같이 동일합니다. 231mm로 동일하고, 밑에 I 값도 223.45 곱하기 10의 6승 mm의 4제곱이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값의 2배가 되겠죠. 이 값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 7.7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7.75 메가파스칼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니까 A, B점 기준으로 보면 시그마 M,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이 값이 시그마 L 더하기 시그마 M이 된 거고, 시그마 L은 지금 보면 앞쪽에서 보면 시그마 L은 22.5가 되니까 이게 22.5고, 이 값이 지금 7.75가 되는 겁니다. 7.75가 돼서 이거는 29, 30.2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0.25로 바뀌게 되고, 이쪽 부분은 45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부분도 1.29로 전달 능력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30에 3.25에 45가 되니까 시그마 평균 값은 45 더하기 에서만 30.25 그래서 37.625 메가파스칼이 되고,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R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그마 X 빼기 시그마 Y 나누기 2 델타 X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45 마이너스 30.25 나누기 2, 그러니까 7.375 될 겁니다. 따라서 R은 7.375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전달 능력 1.2의 제곱, 1.29의 제곱에 붙으니까 이게 제곱 더하기 1.29의 제곱 루트의 값 하면 7.49 메가파스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전달 능력에 대해서 이대로 전체에 대해서 모아서 그래다 올려보면 이렇게 타우가 되고 시그마가 된 다음에 원이 존재하게 될 거고, 이때 이쪽 X 부분은 역시 동일하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쪽 45의 위쪽 부분에 찍히게 될 거고, 이 점에 놓이게 될 거고, 45, 1.29 될 거고, 나머지 쪽은 30, 조금 더 다가온 30, 여기는 30.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되고 해질 거고, R은 7.49. 그래서 따라서 시그마 최대값은, 시그마 맥시멈 값은 R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AV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력면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값이니까 7.375에 1.29가 되니까 탄젠트 2세타 P가 7.375분의 1.29가 됩니다. 따라서 2세타 P는 탄젠트 인버스의 1.29 나누기 7.375는 하면 9.92도가 되니까 따라서 세타 P는 나누기 1을 해주면 되니까 4.96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B점 같은 경우에는 A점도 이제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A점 같은 경우에는 A점의 세타 P는 보면 탄젠트 인버스에 여기 보면 9.31분의 1.29 나누기 여기서 보면 9.31이죠. 그러니까 9.31 하게 되면 1.88 나누기 2가 되면 3.9도가 됩니다. 3.9도고 밑에는 보면 4.96도.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서 생각해 보면 3.9에 A점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서 만약에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A점 같은 경우에는 이 A점 기준으로 해서 이 점에서 보면 이쪽 방향, 지금 보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지금 3.9도,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금 3.9도인 지점에 중력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 보면 중력이 나타나고, 여기 위에서 봤을 때 3.9도 방향으로 중력이 나타나는 거고, 왜냐면 이 값이 3.9도니까. 여기 있는 B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서 보면 내려오면 4.96도, 여기서부터 4.96도, 좀 크게 그렸는데 4.96도에서 중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A점은 이렇게 됐을 때 이 값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아래쪽 부분이 지금 A점, 이쪽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에서 여기 이렇게 된 데서 이쪽 방향으로 3.9도 방향으로, 이 기준에서 3.9도 방향으로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 B점 같은 경우는 이 값 기준에서 보면 이게 틀어진 게 4.96도, 이건 4.96도 틀어진 쪽으로, 이 값이 4.96도 틀어진 쪽으로 최대 중력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중력 같은 체질이라고 보면 최대 중력 값은 조금 전에 여기에서 보면 값이 7.49 더하기 평균 능력 값이 37.625 그러면 45.12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A점의 최대 중력은 45.09, B점에서는 45.12.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긴 하지만 일단 이 최대 중력, 최대 응력 값은 거의 지금 거의 이대로 보면 거의 동일하네요. 지금 왜냐하면 이쪽 값들 때문에 거의 지금 붙어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B 쪽이 조금 더 크긴 하니까 여기서 이 재료에서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라인을 따서 혹시 파괴가 일어난다고 하면 B점에서 먼저 일어날 거고, 그 각도는 B점에서 4.96도 틀어진 면에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수직응력 때문에 파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14.67번 문제 하고 14.68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